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 부산이 광역시 최초로 소멸위험 지역이 되었다. 지역 소멸 지수는 20세부터 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소멸위험과 소멸고위험 지역 두 가지로 분류된다. 올해 해운대구마저도 소멸위험 단계에 접어들었다. 해운대에서 볼 수 있는 젊은 층은 거진 다 관광객이다. 프랜차이즈가 확산된 현재 우리의 삶은 많이 편리해졌다. 코인 세탁방, 대형마트 등의 성행은 살림의 질을 높였다. 필요한 화장품이 생기면 집 앞 올리브영에 방문하면 된다. 24시간 언제든 영업 중인 편의점은 이제 우리 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또 문화적 연결망이 좁아져 우리는 서울의 문화를 부산에서도 누리거나 부산의 문화를 서울에서도 즐길 수 있다. 전국이 프랜차이즈 공화국이 되었다. 프랜차이즈가 확산하면서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의 과도한 확산은 전 계층의 인구를 끌어들이고 또 그 인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인 지역 매력도를 감소시킨다. 2023년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인구 중 절반 이상이 20대 청년이다. 생산 가능 인구인 젊은 세대가 빠져나가는 것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 늘어나면서 지난 14년간 전통시장은 200개 넘게 줄어들었다. 그중 부산에서만 23곳이 사라졌다. 보수동 책방 골목은 6.25 전쟁 당시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었을 때 피난민이 생활을 위해 가져온 책을 팔고 피난 온 교사와 학생이 책을 사들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국내 유일 한책방 거리이며 부산 미래유산 및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현재 명맥이 끊길 위험에 처했다. 프랜차이즈 온라인 서점이 성행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서점이 없어진 자리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섰다. 지역 주민들에게 현 상황은 단순히 서점이 문을 닫는 것이 아닌 문화유산이 사라지는 것으로 다가온다. 언제라 비교했을 때 그 정도 줄어든 거예요? 이거 스마트폰 나온 뒤로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요. 컴퓨터, 스마트폰, 특히 컴퓨터는 아니라 스마트폰 나온 뒤로 많이 들었어요. 여기 다 닫은 데예요? 네. 책을 많이 안 봐. 그 이제 신간들은 거의 젊은 분들 이북으로 다 봐버리잖아. 맞아요. 많은 웹툰이나 만화나 소설도 신간은 거의 이북으로 봐버리니까. 근데 이제 종이책을 봐야 그게 이제 돌고 돌아서 헌책방에 오면은 또 다른 분들이 싸게 구입해서 보고 해야 그러는데 종이책을 많이 안 보니까. 보수동 책방골목은 사장님께서도 뭔가 그때 해주셨던 말이 약간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많이 쓸 무렵부터 좀 사람들이 되게 방문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전자기기로 온라인 서점 같은 혹은 이북 이런 걸 많이 보잖아 최근에는 또.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프랜차이즈더라고. 알라딘이나 이제 그 예스24나 이런 데서 그런 데가 문제지. 그거 생기는 바람에 더 안 되고. 그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니까. 거기는 이제 그 규모나 뭐 이런 면에서 거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말은 뭐 보전해야 된다 하는데 실기는 그 이제 그게 없지. 지원이 없지. 지원이 어떻게 보면은 없어요. 지원이. 이게 나이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신학기 되면 여기 사람을 양쪽에서 통제를 했어. 너무 사람이 많이. 아, 진짜요? 그거 온 거라든지 아니면 알라딘 같은 프랜차이즈가 또 온라인 서점이니까 그게 다 영향이 있는 거구나. 프랜차이즈의 확산으로 인해 부산에도 서울과 유사한 생활시설이 들어섰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회적, 역사적 의의를 지닌 공간 또한 소멸되고 있다. 시대가 변하며 옛것이 힘을 잃는 것은 당연한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 저기는 광장시장 골목. 낮부터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모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현재에도 전통시장은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사라지는 부산. 부산을 그리워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사하구 쪽에 보면 감천문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이 아무래도 부산만의 좀 지역적이고 또 향토적인 특색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지 않나. 어릴 때 엄마 아빠랑 같이 갔던 곳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당연히 해양도시니까 광안리, 해운대, 그리고 참 엄마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기로 해서 보수동 책방골목, 그리고 부산역 초량에 있는 이바곶길, 그리고 감천문화마을, 또 부산에 있는 서민, 영도, 또 흰여울 문화마을,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가 동래고등학교인데 그 바로 위에 있는 동래읍성, 이런 데가 기억에 많이 남네요. 소식을 들어보면 감천 지역 주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정작 또 관광객들 때문에 점점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는 소식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확실히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뭐 길에서 뭘 먹는다 이런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관광객은 늘어나지만 막상 이제 지역 주민들은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정작 이게 마을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행동인가에는 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8년 만에 갔는데 확실히 좀 사람들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8년 뒤에 가보면 또 분명히 줄어들지 않았을까. 참 정겨운 동네였는데 이게 좀 줄어들었구나. 좀 아쉬운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사회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2015년에 지역 매력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 가장 낮은 곳은 부산광역시였다. 또한 높은 매력도 값을 가지는 시 군구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2020년 5년 전 대비 부산광역시의 매력도 순위는 높아졌지만 부산을 포함한 모든 비수도권 지역의 수치가 하락했다. 반면 수도권의 수치는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5년 사이에 더욱 심화된 것이다. 프랜차이즈로 인한 지역 문화 소실 또한 지역 매력도를 낮추는 데 일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문제 해결의 핵심은 지역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다. 즉 대도시와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지역 특색이 소실된다면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끊지 못할 것이다. 지역 거점 개발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지역 거점 개발이란 모든 중소도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거점 도시를 키우는 것을 의미한다. 타 도시의 생산성보다 비수도권 대도시의 생산성을 올렸을 때 전국적인 GDP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적인 도시를 키우고 다른 곳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지역 특색 소실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소멸의 예외는 없다. 모두가 손 놓고 있으면 국가적인 손해로 이어질 것이다.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저 지역 소멸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없다. 청년이 어디에 살든 그곳이 진정한 집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어딘가로 이주해야 하는 것이 아닌 고향에 남는 것도 남지 않는 것도 온전히 그들의 선택이 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부산이란 신장과도 같다. 왜냐면 부산에서 계속 나고 자랐으니까. 나에게 부산이란 일단은 바다죠, 바다. 어릴 때 진짜 맨날 바다 가가지고 놀고 살 태우고, 그리고 뭐 아빠랑 엄마랑 산 올라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바다가 이제 사람들이 없어진다? 참 서운할 것 같네요.